최근에 프랑스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면 프랑스의 여론은 사형 폐지된 지 20년이 흘렀죠. 3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당연히 여론은 역정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사형은 없어야 된다.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베르 바단테르 법무장관의 얘기는 맞았던 거예요. 입법자는 여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뭐 부산 여중생 사건이나 어디 뭐 안산에 어디 꼬마 그런 끔찍한 그런 강간 사건 이런 거 날 때마다 그런 흉악범들에 대해서 프랑스에도 당연히 그런 흉악범이 있죠 지금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흉악범 나오면 저런 흉악범은 죽여야 된다고 사형 처형에 마땅하다고 이렇게 막 여론 재판이 있는 방안에 프랑스는 그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프랑스에 당연히 그런 일이 프랑스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론은 들끓고 또 전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우리 사회에서도 부활시키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런 여론이 들끓는 거를 이용하는 세력은 항상 그러니까 파퓰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질 때 그러한 선동적인 측면, 이렇게 격한 측면을 기대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만 아까 안진 교수님께서 이런 측면들 골고루 다 고려해야 되는데 항문점 지역은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항문점 지역은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형 폐지를 논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지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만약 사형 폐지론을 펴놓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더 힘듭니다. 왜? 보세요. 여론의 70%가 사형 존치론자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실제로 만 이런 상황에서 사형 폐지를 얘기하면 돌변하기 쉬워요. 거기 지금 일찍 가셨지만 이덕인 교수님의 뭐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사형 폐지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툭하면은 아까 이균화 법무장관처럼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박모 국회의원하고 이부근 교수님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쉽겠습니까?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만약에 이게 싸움이라 치면 어느 싸움이 더 힘들겠습니까? 물론 사형 폐지론을 펴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사형 존치론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부담이 덜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런 역학관계 속에서 사형 폐지론을 얘기하는 굉장히 힘든 어떻게 보면 싸움을 노력일 수가 있다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주장하는 데는 어떤 신념을 기대할까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를 정치함으로써 그러니까 또는 국가 형사사법이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뭔가 절차나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오늘 자주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적 중에 하는데요. 사형을 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피해자의 상처가 어루만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가 생기기 이전에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차례 언급되는 여러 흉악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유영철 사건, 무슨 사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어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산 여중사 사건 있고 나서 얼마 있다 또 그런 사건이 또 생겨요. 의정부에서 또 생겨요. 안산에서 또 생겨요. 우리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죄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흉악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만드는데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최근에 어린이 성범 피해자의 증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사실 우리는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 속에 그냥 내던져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걸 오로지 모든 책임을 다 가해자에게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으로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 진실을 밝히고 우리 그러니까 그런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우리의 법 원칙과 법 가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어떤 가치 지향점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형사사법이지. 우리 스스로의 책임은 이렇게 집합적인 책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자꾸 눈 감아버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토론을 하면서 저에 관한 아이덴티티를 밤에 밝힙니다. 밝혔다가 또 학교에서 쫓겨나요. 순화해서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리버럴입니다.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인데 공화주의를 동경합니다. 공화주의를 하려면 자유주의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자유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섭받지 않고 제대로 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정말 즐길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기본적인 바람이고 지향점이고요. 그런 와중에 그걸 좀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로만 살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생명과 관련해서 가장 맞닿아 있는 그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문제가 이 사형에 관한 문제하고 낙태의 문제 같아요. 사람을 생명이라는 것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 중에 가장 국가와의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낙태와 사냥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리버럴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낙태는 반대한다. 저는 또 생명을 한 명 낳아보니까 얼마나 그 생명이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태를 죄로 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게 좀 모순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낙태를 국가 권력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그 사회의 자유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느냐의 정도를 낙태를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게 잡기 제일 쉬운 범죄거든요. 범죄화시키기, 국민을 범죄자로 이렇게 낙인 찍기 가장 쉬운 범죄가 낙태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지르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뭐 밝히기도 쉽고, 그래서 낙태를 죄로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회의 자유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지만 죄로 처벌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저는 소위 미국에 있는 리버럴들의 그 사람들 뭐 진짜로 그럴지도 모르지만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가로부터 자유, 그런 선상에 있다면 사형도 당연히 폐지가 돼야죠. 저는 사형도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봐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홍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사회나 대부분 사형을 반대할 것입니다. 찬성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파퓰리스트들의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된 우리 사회의 의견을, 제가 아까 낮에 사형은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는가. 사형에 관한 토론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파퓰리스트들의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토론이 제대로 열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일방의 주장만을,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기의 주장만을 해나간다면 답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형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믿을 수 있느냐, 재판을 믿을 수 있느냐, 오판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제대로 진짜 진실을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안 했는지는 진짜의 진실은 하나님밖에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들 입장에서 밝히는 그 와중에 피해자나 가해자나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이나, 그래 우리 마음껏 우리 이 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제대로 밝혀보고 제대로 방어해봤다 하는 정도의 만족감을 가질 만한 절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분명히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사형 폐지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한번,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 중에 피해자는 가족들 재판 정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재판과 공적인 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피해자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